네, 오늘은 회피성 성격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회피형들은 이미 회피로 고착이 되어버린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회피성 성격으로 고착이 되어버린 것은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반복을 해서 익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계속 새로운 패턴을 고착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로 삶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금은 회피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적인 자세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타인 긍정의 자세로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존중을 할 때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실수나 거절, 실패의 상황에서도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할 때 스스로 타격을 받을까봐 회피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세상도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면서 실패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훨씬 편합니다. 네, 물론 실패를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길을 돌아가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향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게 되면서 하는 경험과 아픔들이 큰 배움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나 후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타격 안 받고 정말 편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렇지만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지 않는 것만이 정말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실패를 모르면은 누군가를 돌아볼 줄 모르는 정말 자기만 아는 오만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본 적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자잘한 실패에도 너무 취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실패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도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굽어갈수록 더 많은 생명이 살 수 있고 풍요로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실패를 해도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딱 그 하나의 길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를 해도 괜찮고 실패를 해도 괜찮고 어디에 서 있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힘든 것 같은 이 순간들이 분명히 또 다른 경험과 삶의 원동력과 바탕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는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회피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긴 한데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인지를 해야 돼요. 피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를 하고 인생에서 도망치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직면을 해야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많은 변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책임을 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도망치지 말고 무조건 부딪히고 저지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회피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말 별거 아닌 상황에서 회피하는 내 자신이 뭔가 억울하고 한심해서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왜 회피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따지면서 탁 나가는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조금 회피가 올라올 때는 조금 발끈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인데 내가 왜 회피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 전가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로 다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은 다 잘못했고 나만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생각이 한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기울게 되면서 피해 망상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선택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선택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고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을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랬던 저랬던 남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훌훌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과하게 또 자기 학대를 신경증적으로 막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털고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후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통 무수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선택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절대 자책을 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누군가로 인해서 혹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탓만 하게 되면은 나는 계속 과거에만 존재하게 되고 그 과거의 지옥 같은 상황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고 계속 과거에만 머무르게 돼요.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를 버티고 하루를 버티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어느새 그 버틴 날들이 쌓여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상황대로 인정을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과거의 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끝나고 종결된 일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것을 회피를 하면서 벌벌 떠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할 때에도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나를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굉장한 완벽주의자였는데요. 완벽한 것을 몇 번 무너뜨려 보고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구나. 약간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훨씬 유해지고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세운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이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이 완벽하게 세운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돌발 상황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고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더 나를 좀 더 풀어주고 남에 대한 잣대도 조금 더 풀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냥 저지르자는 것입니다. 회피형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요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꽁꽁 안정적으로 있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오히려 하지 않았던 일에도 뛰어들어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회피를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회피와는 180도 반대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대범하게 나아가 보면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도 하고 모험과 도전도 해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고 오히려 회피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괜히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첫 술에는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를 하겠지만 오히려 안전 속에서 꽁꽁 숨어있던 부분을 해제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죠?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막 아마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적당한 여행 이런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7번째는 회피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상황을 강하게 회피를 하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에 따른 반동으로 다른 것들을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웃기긴 한데 회피를 하려는 힘은 조금 저항적인 위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미뤄왔던 다른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대신 처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회피가 올라온다면은 잠시 미뤄왔던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힘들면은 잠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 에너지를 환기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2가지, 3가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다뤄야 되겠죠? 8번째는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회피를 하게 되면은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회피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은 뭐 1시간 안에 처리를 한다든지 오늘 하루 안에 처리를 한다든지 연락은 뭐 최대한 6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지노선을 그으시고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뭐 경고의 메시지로 뭐 알람을 맞춘다든지 그것도 힘들다. 자꾸 회피가 너무 극심하게 올라온다 싶을 때는 회피는 극심하게 올라오는데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친구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내가 오늘 만약에 이거를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한다면은 너가 날 때리러 와라. 저는 뭐 장난으로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결단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맞추려는 추진력이 발동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장치를 걸어 두시고 이를 악물고 무조건 시도하시는 것, 마지노선을 긋고 시도하시는 것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번째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끔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한심하게 회피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우실 때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에겐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 같은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회피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외에 좋은 장점들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진중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모습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좀 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 오히려 조금 잘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응원을 하면서 토닥여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